며느리가 내 간병비 3천만 원으로 외제차를 샀답니다. 김순자 여사의 비명이 분당 중앙병원 3층 병실을 울렸습니다. 70셋의 손이 떨리고 링거줄이 흔들렸지요. 옆 병상의 환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죽어라 모은 그 돈으로 차를 사다니. 간호사 윤미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180이에요. 진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저 여자가 내 통장을 훔쳤단 말이에요. 할머니, 지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해요. 위험한 건 내 돈이야. 내가 40년 모은 그 돈을.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며느리 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더 큰 오해만 생길 거야. 어머니. 아들 박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비서가 급하다고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긴. 내 와이프가 내 통장 훔쳐갔어.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수술하고 정신없을 때 저 여자가 내 가방을 뒤졌다고. 통장하고 도장을 몰래 가져갔어.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린, 그게 무슨 사실이냐고 묻지도 마. 순자 여사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이지 뭐야. 안 그러면 어떻게 3,500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 마트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주제에. 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입 닥쳐. 순자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 입에서 나올 말은 뻔해. 변명하지 마.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이웃 정씨 아줌마가 또 다른 환자 보호자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결국 본색 드러냈네요. 처음엔 착한 척하더니. 그러게요. 외국에서 온 여자들은 다 그래요. 돈 노리고 시집 오는 거예요. 순자 씨 불쌍해라. 며느리 믿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복도의 속삭임은 린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린 것 빼. 당장 퇴원할 거야. 간호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퇴원하시면 안 돼요. 수술한 지 사흘밖에 안 됐잖아요. 내 돈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당장 은행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민수가 어머니를 간신히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신 은행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제발 안정을 취하세요. 그래. 당장 가봐. 그리고 순자 여사가 린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 묶음이 들어있었지만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린은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차가 보였습니다. 그 차의 등록증에는 김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서. 린은 창틀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류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 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던 날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네. 과연 린은 정말 도둑일까요?
아니면 이 오해 뒤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분당 신한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이 통장, 최근 석 달간 출금 내역 확인해 주세요. 은행 창구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상한데요? 뭐가요? 석 달간 출금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네. 그럼 돈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오히려 매달 입금만 있었어요. 직원이 거래 내역서를 프린트해서 건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입금 150만 원, 입금자 박린 2024년 8월 15일. 입금 150만 원, 입금자 박린 2024년 9월 15일. 입금 150만 원, 입금자 박린 2024년 10월 15일. 같은 문구가 석 달 연속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제 아내가 넣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동이체 설정도 되어 있네요. 병원비가 매달 자동으로 나가도록 박린 씨가 설정했어요. 자동이체요? 네, 그렇습니다. 분당 중앙병원으로 매달 120만 원씩 자동이체되고 있어요. 설정자는 박린 씨고요. 민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설정자 박린 며느리 대리 설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그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낸 거예요? 정확합니다. 결국 며느리분이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신 셈이죠.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린이 이런 걸 하고 있었어?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서류를 챙겨 황급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사람들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순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 다녀왔어? 얼마나 없어졌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린이 도둑이 아니에요. 뭐? 순자 여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린이 어머니 통장에 매달 150만 원씩 넣었어요. 무려 석 달 동안. 그게 무슨 얘기냐? 민수는 통장 내역서를 어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보세요. 여기. 입금자 박린, 입금자 박린. 전부 린이 넣은 돈이에요. 순자 여사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안경을 끼고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린이 내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넣은 거야? 네. 그리고 병원비 자동이체도 린이 설정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린이 다 낸 거예요. 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 애는 어디서 그 돈을? 그때 간호사 윤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자 여사와 민수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윤미는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며느님이 일을 세 군데서 하시는 거 아세요? 순자 여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 군데? 네, 저희 병원 근처 마트 물류창고에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일해요. 그 다음 마트 계산대에서 9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계세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세요. 주말도 없이요. 윤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실 며느님 손목에 염증이 심해서 보호대를 차고 일했어요. 물류창고 일로 몸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돈, 며느님이 자기 몸을 깎아서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이에요. 새벽에 퇴근할 때 보면 늘 파스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린이 그렇게 일하고 있었어? 네, 제가 교대 근무할 때 새벽에 자주 봤어요. 며느님이 물류창고 유니폼 입고 나오시는 거요. 윤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수술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님이 밤새 복도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요? 네, 기도 말이에요. 수술 시작 전부터 수술 끝날 때까지 6시간 동안 복도 벤치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순자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 끝나고도 며느님은 중환자실 밖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틀 동안 유리창 밖에서 할머니를 지켜보셨죠. 저희가 가서 쉬세요라고 해도 안 가시더라고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보호자님. 윤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CCTV 자료 요청하실 수 있어요. 저희 병원 관리실에 말씀하시면 돼요.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린이. 그렇게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둑년. 거짓말쟁이.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순자 여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린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와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로비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 보러 왔어요. 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기다리고 계셔.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린 미안해. 내가 너를. 나중에 얘기해요. 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순자 여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며느리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순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차량 등록증이에요. 순자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유주 란에는 김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차는? 어머니 명의예요. 내 명의라고?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병원 다니실 때 쓰시라고 샀어요. 린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고. 이 차는 진동이 적고 승하차가 쉬운 차예요. 통원 치료를 위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여사는 차량 등록증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리나. 두 번째 서류 묶음. 월급 명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제 지난 3년치 월급이에요. 순자 여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물류창고 박스 상하차 월 40만 원, 마트 계산원 월 70만 원, 식당 설거지 및 주방 보조 월 40만 원. 내가 이렇게 일한 거야?
어머니 병원비가 매달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린의 손목에 감긴 낡은 보호대를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부르튼 린의 손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린, 너 하루에 몇 시간씩? 15시간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순자 여사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병원비 영수증 덤이었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간 어머니 수술비, 입원비, 약가, 검사비 전부예요. 영수증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제 완료 박린. 순자 여사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금액을 더해보니 1200만 원. 1200. 내가 이걸 다 낸 거니? 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3년간 모았어요. 저축도 깨고 빌릴 수 있는 데서 빌리고요.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제 가족이니까요.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도둑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지. 순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린은 일어나 시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리나, 처음엔 서운했어요. 제 말을 안 믿으셔서요. 하지만 이해해요. 저는 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절 믿기 힘드셨을 거예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너를 차별한 거야. 외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 2024년 10월 17일. 시각 새벽 4시 15분. 어두운 병원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린.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시 30분, 5시, 6시. 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세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음 화면. 중환자실 앞. 수술이 끝나고 순자 여사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유리창 밖에서 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며 린은 또 기도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님 가서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화면. 이틀 후 새벽. 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마지막 화면. 병실 복도. 순자 여사가 화장실에 가려다 미끄러질 뻔한 순간 린이 어디선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여린 몸으로 순자 여사를 업고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수가 받쳐주었습니다. 리나, 내가 이렇게.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어머니, 내가 나를 살렸어.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 몸을 깎아서 젊음을 바쳐 나를 살렸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날. 병원 로비에는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퇴원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휠체어에 앉았고 린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민수는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린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로비 중앙에 도착했을 때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린이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사람들도 멈춰 섰습니다. 순자 여사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린과 민수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괜찮아. 순자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로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이 병실에서 우리 며느리를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쳐서 비싼 차를 샀다고 욕했어요. 병실에서 큰 소리로 도둑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서 제 병원비를 냈어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요. 세상에,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차를 사줬어요. 제가 퇴원해서 병원 다닐 때 쓰라고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수술날 밤새 복도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틀 동안 밖에서 저를 지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라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바쳐 저를 살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린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린이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로비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로 변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저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할머니도 정말 용기 있으시다. 간호사들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쳤습니다.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모두 박수쳤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 구석에서 정씨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정씨를 발견했습니다. 정씨가 움찔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정씨를 돌아봤습니다. 정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당신은 우리 며느리를 돈 노리고 시집온 여자라고 했어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죠. 사과하세요. 정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며느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동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외국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린은 정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린은 정씨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오해가 풀렸잖아요. 로비에서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병원 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린 씨. 두 분 이야기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원장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분은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야기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휩쓸었습니다. 베트남 며느리의 헌신, 시어머니를 살리다. 오해에서 감동으로 한 가족의 재발견. SNS에서, 뉴스 댓글창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며느리 천사네요. 저도 눈물 났어요. 시어머니도 용기 있으시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다니. 나도 베트남 며느리 있는데 오늘부터 잘해줘야겠다. 이게 진짜 가족이죠. 린 씨 같은 며느리 찾기 어려워요. 병원 로비에서 사과하는 거 보고 울었어요. 그 이야기는 밤새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린이 만든 미역국과 나물, 그리고 순자 여사가 좋아하는 갈치구이였습니다. 맛있다, 리나.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순자 여사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린을 바라봤습니다. 리나,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넌 왜 그렇게까지 했니?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밤새 병원에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까지? 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어머니. 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19살에 한국으로 왔어요. 부모님도 형제도 다 베트남에 두고 왔죠. 순자 여사는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매일 울었어요. 리나.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복 입는 법도 알려주시고 한국 명절 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셨죠.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제 진짜 엄마처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몸이 조금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민수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린은 차 뒷유리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판단한다. 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귀니? 어머니와 제가 배운 거요.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순자 여사는 스티커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정말 맞는 말이야. 3개월 후, 하얀 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린, 조수석엔 순자 여사. 어머니, 오늘 병원 검사 끝나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해주는 쌀국수 먹고 싶은데. 그럼 집에 가서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옆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린 씨 맞으세요?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운전자는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리나, 사람들이 다 너를 알아보네. 부끄러워요, 어머니. 부끄러울 것 없어. 넌 자랑스러운 우리 딸이야. 순자 여사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차 뒷유리의 스티커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판단한다. 그 글귀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도 그 하얀 차는 거리를 달립니다. 운전석엔 린, 옆자린 순자 여사.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병원에 갑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입니다.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여러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린과 순자 여사의 이야기처럼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드렸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마음이 닿는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감동 깊은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